한정열 내과의 한정열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 뼈에 바람이 났나? 네, 골다공증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요, 이 골다공증 환자 수가 정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골다공증은 여성의 병입니다. 그리고 폐경 후 여성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진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병이죠. 네. 여성 호르몬이 끊어진 상태가 폐경이죠. 네. 여성 호르몬이 있는 기간 동안에 뼈는 뼈를 이렇게 갉아먹는 세포, 파골세포,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합니다. 파골세포가 갉아먹은 만큼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뼈 밀도가 항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결핍 상태가 되면 파골세포의 활동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파골세포는 뼈를 많이 갉아내는데 조골세포가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뼈가 빠져나가서 뼈에 바람이 들었다고 하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폐경입니다. 폐경이 된 여성들은 관심을 가지고 골밀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에게 있어서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병입니다. 그러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병이 골다공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골다공증은 점차 더 중요한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했는데요. 폐경 후 골다공증이 있고 나이가 많으면 골다공증이 옵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폐경 후 골다공증, 노인성 골다공증 말고 젊은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올 수는 있는데요. 네. 드물죠. 드문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2차성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병이 있거나 또는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뭐 식습관도 될 거고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인 뼈는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뼈의 밀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젊은 여성들한테 제법 있죠. 이런 경우는 뼈가 빨리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내과 등에서 사용하는, 물론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이런 약제들, 그리고 B형 간염 치료제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 합니다. 그리고 담배, 술 이런 것들이 다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어디가 아프다던가 이런 증상이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또 병원에 내원하면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받는지도 궁금해하세요. 알려주세요. 골다공증은 증상 없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막 아프지, 내 뼈에 바람 나서 막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무증상의 질환입니다. 마치 혈압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 증상이 있는 병으로 아는 분들 계세요. 뒷목이 아프다 할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할지 이게 혈압이 증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골다공증은 어디가 아픈 병이 아니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그 결과가 골절입니다. 골다공증 증상은 결국은 이제 골절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후 여성에서 뼈가 점차 약해지면서 뼈가 눌리게 됩니다. 허리뼈가. 그래서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병. 그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도 증상은 골절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골절이 생기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폐경 초기 50대 여성들은 넘어질 때요. 손을 잘 짚어요. 그러니까 손목 골절이 많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약합니다. 그래서 상완 이 골두부도 골절이 생기고요. 60대는요 잘 못 짚어요. 그래서 엉거주춤 엉덩방아를 찢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골절이 생깁니다. 이제 70대는 뼈가 정말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면은 허리뼈보다도 먼저 충격을 받은 이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안에 4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후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진단에 대해서는요. 골다공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으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라는 걸 받아봐야 되는데요. 골밀도 검사는 아주 소량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뼈의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재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허리입니다. 그리고 고관절입니다. 그 이유는 허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골절이 생기는 곳입니다. 네. 꼬부랑 할머니들은 다 허리뼈가 대부분 골절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골절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허리를 찢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골절은 이 고관절 골절이기 때문에 고관절의 골밀도 그쪽을 찢게 되죠. 그래서 누워 있으면 기계가 허리하고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요,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받아보게 되면은 점수로 나옵니다. 네. 뼈의 무게도 나오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T 점수라는 것으로 제가 골다공증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네. T 점수라고 하는 것은 20대의 아주 젊은 건강한 여자, 남자의 골밀도에 비해서 네. 얼마나 안 좋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를 보았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T 점수라고 하게 되고 네.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래도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 약하다 그 말이죠. 네. 2.5 이하는 골다공증. 마치 우리가 정상 체중이 있고 비만이 있고 그 중간에 과체중이 있잖아요. 네. 혈압이 정상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전 단계가 있고 모든 질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골다공증도 골다공증, 골감소증, 정상 골밀도 이렇게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뭐 수명도 정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건강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생활 수칙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점차 수명이 길어졌기 맞아요. 때문에 골다공증이 점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골다공증 골절이 오기 전에 되게 돌아가셨죠. 지금 현재는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남자는 80세, 여자가 86세 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죠.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경 후부터 골다공증이 생기기 때문에 폐경 여성들은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의 질환이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보지 않고 고혈압이다 또는 혈당을 재보지 않고 당뇨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는 것처럼 골밀도 검사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골다공증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환자가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골다공증 약을 써야 되지만 정상인 경우는 치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골감소증, 이제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그런 군, 이런 군들은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은 뼈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요. 이걸 잘 섭취를 하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뼈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든요. 그럴 때 조골세포라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뼈를 자극할 수 있는 약간의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꼭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해서 뼈와 근육을 챙기고 또 스트레칭 등을 해가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편에서는요. 만성 C형 간염 완치가 가능한 병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정열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좋으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